좋아요, 구독!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언급 아예 없어 바이든 미군에 맞설 기술 제공 안 해. 핵심 정점에는 손을 못 댄 양국 정상회 소식 외신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고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중국의 인민의 발전을 권리 박탈하는 것이다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펜타닐 단속과 AI 분야 등은 협력할 것을 약속했었는데요. 이 펜타닐 미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와 관련해서도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했는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으로 벨기에 제약사인 얀센에서 개발했고요. 현재는 특허가 만료가 됐습니다. 이 약물의 약효는 다른 진통제인 모르핀의 50배에서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하는데 최근 양국은 미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을 비롯한 불법 마약 제조와 밀매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미중 정상회담 주요 내용입니다.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고요. 군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회의를 좀 더 넓혀가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국제 마약 단속 역시도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대만의 선거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었는데요. 수출 통제 가장 민감한 문제였죠. 미국은 첨단 기술 통제를 좀 지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의 발전의 권리를 억제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팽팽한 입장차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좀 보였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1년 만에 회담을 갖고 나름의 의미 있는 성과는 냈습니다. 다만 첨단 기술 통제,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인데 이번 회담을 통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았던 미중 관계는 조정기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국 패권이라는 경쟁이라는 이런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의견 역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등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언급은 없었으나 양측이 처음으로 대화의 장을 열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수출 통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 인민 발전의 권리를 박탈한다라며 반발을 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반드시 우리는 대만과 통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미국은 이에 대해서 지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선거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요구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펜타닐 단속과 AI 분야 등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하기로 의지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아예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회담이라는 악평까지는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다음 설명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죠. 규제 풀리니 배달 로봇 속도를 내는 유통가 개정된 지능형 로봇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인도 통행에 전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운행 안전 인증 통과 등 준비에 채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덕분에 전반적으로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로봇테마는 1.38% 상승하면서 전체 39개, 약 40여 개 종목 가운데 31개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면 휴림 네트워크스가 10.83%나 급등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8%,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 이렌시스도 3.21% 급등한 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인도 통행에 전국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운행 안전 인증 통과 등 준비에는 채비를 지속적으로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증을 통과한 개발사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에서 산유국의 꿈을 확장하는 SK 어스온, SK 이노베이션에 분할된 자회사입니다. SK가 또 한 방을 보여줬는데요. 16-2 광구에서 4년 만에 원유를 발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루 최대 4,700만 배럴의 산출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는데요. SK
SK 어스오는 SK 계열사로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K 어스온 베트남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약 40년간의 꿈이 이제야 현실로 조금 도드라져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5-1 1998년부터 확보를 해서 2003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5-1은 2007년 확보, 그리고 이는 2019년에 확보, 지금 최근 2019년에 확보된 것은 2023년 원유가 발견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원유 생산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요약본으로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16-2 광구 4년 만에 원유를 발견했고요. 우리나라도 원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하루 최대 4,700만 배럴의 산출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SK 어스오는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시아 자원 개발의 유망지라며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연금 코인베이스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가상자산의 투자 물꼬가 트이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내용인데요. 260억 원 규모의 28만 주를 사들였고요. 가상자산 거래소 첫 직접 투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의 3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 보유자금 81조 원을 가지고 있고요. 리비안 오토모티브를 신규 매수하면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각화하겠다는 의지 역시도 피력했습니다. 어제 가상자산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오전 7시 기준으로는 가상자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좀 급락세를 보여지기는 했지만 어제장에서는 가상자산 그리고 거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7.6%나 급등했고요. 감성코퍼레이션은 7.5%, 위지트 역시 6.9%, 약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세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전 7시 정도에서 캡처한 종목들입니다. 비트코인도 4%, 이더리움도 4% 어느 정도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는 있는 모습이라 오늘 시장에는 시초부터 가상자산 관련주와 NFT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어제 상승했었던 상승률을 반납할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요약본 한번 살펴보시죠. 260억 원 규모의 28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첫 직접 투자로 알려져 있고요. 3분기는 미국 주식을 81조 원이나 보유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다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살펴보실게요.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질, 10곳 중에 4곳이 적자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3분기 실적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3개 상장사 가운데 3분기 실적 전체 영업이익은 41.4조로 제자리 걸음을 보였고요. 반도체와 2차 전지주 위주로 낙폭이 컸습니다. 즉 제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은 건데 고금리 때문에 의료 정밀 이익은 94%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좀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왔는데요. 반도체 중심으로 4분기에는 소폭 개선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4분기 내년 상반기부터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또 서서히 금리 인하 기조 역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3분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형 성장은 이루었지만 수익성은 뒷걸음질 쳤다라는 의견이고요. 10곳 중에 4곳이 적자가 났습니다. 매출은 68조 797,92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0.3% 소폭의 증가세는 이뤘지만 영업이익은 29.9%, 약 30%, 그리고 순이익은 45%나 급감한 건데요. 즉 외형 성장은 이루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부채율도 1.5%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경영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살펴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코스피 전체 상장사 실적 추이를 살펴보시면 9%대에서 5%, 그리고 5.8,
4.88%. 지금 낙폭을 좀 보여주면서 증가율이 지금 좀 높여가고 있는데 코스피 영업이익 증가율 상위 10개사를 살펴보시면 MC넥스는 영업이익이 그래도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한화시스템도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CJ, CGV와 같은 종목군들은 지금 증가율이 오히려 역성장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전체 상장사 실적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는 지금 3분기부터는 조금은 올라선 모습을 보일 텐데 코스닥은 점점 더 내리막길을 걷고 있죠. 8.1%대였던 상장 실적 추이가 6%대 그리고 4.2%대로 8.1%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그래프로 따져보더라도 매출액이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반토막 이상이 나면서 지금 결국은 역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데요. 다우데이터는 증가율이 소폭에 그쳤고요. KG ETS, 아난티 역시도 증가율이 미미하게 그쳤습니다. 위메이드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에코프로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기록을 했는데 지금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하죠. 그와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을 텐데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 희비 역시도 좀 엇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 조금 더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